안녕하세요. 키움 실전 투자 대회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네요. 수익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한정 기술을 매매할 때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기 위해 추가 입금을 했는데 투자 평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처음 키움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할 때는 기초 자산을 100만 원으로 세팅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기초 자산 100만 원을 투자 평단으로 하여 수익률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입금하고 출금하는 사이에 투자 평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를 100만 원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처음에 입금할 때 당일 곧장 출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면 수익률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0리그에 참가한 뒤 1억 원을 입금해서 큰 수익을 낸 뒤 다시 1억 원을 출금하면 공평한 수익률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금할 때 투자 평단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여 투자 평단이 올라가서 수익률이 반토막 난 건 제 잘못이니까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금하는 것만 조심했는데 그게 아니라 입금도 조심해야겠네요. 수익을 많이 내고 출금하면 계좌 잔고의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뻥튀기 되는 거라 출금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입금도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입금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뻥튀기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수익률을 올려왔던 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니까 의욕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손을 조금만 뻗으면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거였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물론 열심히 다시 해봐야겠죠. 이렇게 된 거 투자금을 200만 원으로 올려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뒤늦게라도 다시 따라붙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회 규정을 다시 읽어보면 매매 금액을 처음 대회 신청 일에는 기초자산을 투자 평단으로 산정합니다. 저는 기초자산을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투자 평단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조건에 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의식하면서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나도 출금하지 않고 재투자했습니다. 출금은 수상 조건에서 탈락하는 조건이지만 입금은 내 수익률을 갉아먹어서 수익권에 못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출금은 평가기간 순출금 고액이 투자 평단의 50% 이상인 경우에 모든 시상에 수상 자격이 상실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출금액이 투자 평단의 절반보다 많다면 수상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평단의 절반 이상 출금하지 말고 매매하라는 소리죠. 순출금 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출금 고액 마이너스 총 입금 고액이 순출금 고액입니다. 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출금 고액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입금 고액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입니다. 입금한 돈 그대로 출금했기 때문에 똑같이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순출금 고액을 계산해보면 총 출금 고액 마이너스 총 입금 고액을 하면 됩니다. 4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은 0원이죠. 제 투자 평단은 200만 원이니까 제 순출금 고액의 경우 0원이라서 출금 관점에서는 수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약에 수상 조건을 불충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투자 평단은 200만 원이니까 절반인 1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50만 원을 출금하기만 하면 수상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150만 원을 출금하면 총 출금 고액은 550만 원이 되고 총 입금 고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550 마이너스 400은 150만 원이 되는데 150만 원은 투자 평단 200만 원의 절반은 넘습니다. 그래서 수상 조건 탈락이죠. 그리고 이번에 입금을 보겠습니다. 대회 안내 규정을 보면 입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대회 시상 자격과는 관련 없지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입금입니다. 입금고는 투자 평단을 증가시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출금고는 투자 평단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죠. 제가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입금하면 투자 평단은 증가하는데 출금하면 한 번 늘어난 투자 평단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겁니다. 입금하면 투자 평단은 입금하는 족족 늘어나는데 출금하면 투자 평단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는 매수 매도할 때의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입금하면 그대로 게임 끝이라는 거죠. 하루 입금해서 수익을 보고 출금하면 그날분은 n분의 1로 가중 평균에서 투자 평단에 반영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입금한 금액 전부 투자 평단에 반영되는 것이었죠.
입금과 출금이 투자 평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시 입금해서 200만 원으로 세팅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내일까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목적을 잃어서 방황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해봐야 다음 대회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입금과 출금을 원천 봉쇄해놓고 매매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평정심을 찾아야겠습니다.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내 계좌가 수익이라면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계좌가 보합이라도 대부분 73%가 손실 중이니까 상위 26%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죠.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입니다. 심리 싸움이죠.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집중하고 매매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회에서 순위권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고 다음 대회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쉬워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50%에서 나머지 50%를 채워서 수익률 100%를 채우면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25%에서 나머지 25%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길이 깜깜하죠. 그것도 투자금이 커진 상태로 매매하니까 조금 더 불리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의 매매 하나하나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수익률을 따라잡으려고 기회가 아닌데도 진입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매매가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은 매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 확률이 높으니까 수익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 확률이 낮아지니까 수익 확률도 낮아집니다. 기회가 없는데 무리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만 매매해야 하겠습니다. 잡매매를 줄여야죠. 이제 계좌에 집중하면서 나의 매매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실력이 충분하면 대회 입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웃풋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인풋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매매 실력을 향상시키면 대회 입상은 따라온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기록을 보며 오늘은 몇 등 올랐을까 희망회로를 돌릴 시간에 나는 오늘 무슨 매매를 실수를 했는가 복기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고칠 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매매를 열심히 하다 보니 대회 입상해야지 대회 입상할까 말까 두근두근 되며 매매를 해봐야 결국 미끄러지게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 매매지 대회가 아닙니다. 합리화를 하고 다시 매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이평선도 역배열이죠. 리스크 관리하면서 계좌를 튼튼하게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